안녕하세요. 사랑, 결혼, 그리고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고민했던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과거의 사랑이 다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녀 곁에 있는 5살의 아이.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숨겨진 진실과 제 선택의 결과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준이라고 합니다. 올해 31살이고 부산에서 살고 있어요. 직업은 작은 회사에서 법무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 일은 안정적이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재미있는 일은 아니에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회사에 가고 정해진 서류를 처리하고 6시가 되면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게 제 하루 일과예요. 퇴근 후에는 딱히 할 것도 없어서 집 근처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드라마를 보곤 했어요. 친구들은 대부분 결혼하거나 다른 도시로 떠난 지 오래라 주말에도 만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간혹 대학 동기들이랑 술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솔직히 그런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죠. 어쩌면 제가 이렇게 단조롭게 살게 된 건 지나친 안전말을 추구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대학을 졸업하고 부산에 있는 이 회사에 입사한 뒤로 별다른 도전을 하지 않았어요. 늘 같은 동네, 같은 사람들, 같은 루틴 속에서 살아온 거죠. 회사에서는 무난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게 싫지 않았고 그게 제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가끔씩 어머니가 하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고 했어요. 민준아, 사람이 혼자 사는 건 외롭고 힘든 거야. 내 나이쯤에는 함께할 사람을 찾아야지. 저는 웃으며 엄마, 아직 젊어요.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게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혼자 요리하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평생 라면만 먹고 살 순 없잖아. 요리라도 좀 배워볼까?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요리 학원을 알아봤고 그 주말에 바로 첫 수업을 들으러 갔어요. 사실 요리는 완전 초보라 긴장도 되고 누가 말이라도 걸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걱정됐어요. 하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자는 생각에 용기를 냈죠. 그날은 주말이었고 회사 일에 지쳐 조금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자는 생각에 요리 강습에 등록했어요. 사실 요리는 전혀 못하지만 그냥 재미삼아 가본 거였죠. 그런데 그곳에서 지원 씨를 만난 거예요. 지원 씨는 어린이집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소박하고 단아한 스타일인데 항상 환하게 웃는 얼굴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처음엔 그냥 가볍게 인사만 주고받았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수업 끝나고 같이 커피 한잔 하면서 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알고 보니 지원 씨도 저처럼 부산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작은 공통점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때부터 우리는 종종 만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정말 특별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지원 씨를 처음 만난 후 우리는 종종 연락하고 만나면서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평소에 새로운 경험을 좋아하지 않던 저였지만 지원 씨와 함께 있으면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소소한 일상도 특별하게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함께 갔던 감천문화 마을이었어요. 부산에 살면서도 제대로 둘러본 적이 없었던 것이었는데 지원 씨가 언제 한번 가보고 싶고 해서 주말에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날은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진 날이었고 골목골목마다 알록달록한 벽화와 작은 카페들이 너무 예뻤어요. 걷다가 작은 카페에 들어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순간 지원 씨가 여기서 아이들하고 그림을 그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곳에서 상상력이 샘솟을 것 같거든요. 라고 말했어요.
그녀가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또 일에 대한 열정이 느껴져서 제가 다시 한번 그녀에게 반했죠. 또 한 번은 해운대 바다를 보러 갔을 때였어요. 겨울이었지만 지원 씨가 바닷가 산책을 좋아한다고 해서 두꺼운 코트를 챙겨 입고 갔죠. 찬바람이 불어오는 바다 앞에서 그녀는 손을 디비며 웃으며 말했어요. 춥긴 한데 그래도 바다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민준 씨도 그렇게 느껴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느낀다고 했어요. 그러다 문득 얼어붙은 그녀의 손을 잡게 되었어요. 이러다 손 꼼꼼 알겠어. 이렇게라도 좀 따뜻하게 해봐. 그 순간 그녀가 수줍게 웃으며 고맙다고 말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가끔은 그냥 평범한 날, 집 근처에서 만나 간단히 밥을 먹고 영화 한 편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지원 씨는 항상 영화가 끝난 후 엔딩 크레딧까지 끝까지 봐야 한다며 저를 붙잡았죠. 여기 나오는 이름 하나하나가 다 누군가의 노력과 땀의 결과잖아요. 그냥 지나치기엔 아쉽지 않아요? 그런 그녀의 작은 배려심과 섬세함에 저는 점점 그녀를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부모님께 그녀를 소개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지원 씨가 너무 소중한 사람이다. 제 인생의 중요한 사람들에게 그녀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녀도 처음엔 부담스러워했지만 제가 옆에서 계속 응원해주니까 조금씩 마음을 놓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이 날 좋아해 주실까? 그럼. 지원은 충분히 사랑받을 사람이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돼. 이렇게 서로 격려하며 우리는 부모님과의 만남을 준비했죠. 지원 씨와 교제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였어요. 그동안 우리 사이가 꽤 깊어졌다고 느꼈고 더 진지하게 미래를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지원 씨를 부모님께 소개하기로 결심했어요. 부산은 큰 도시지만 어딘가 가족적인 분위기가 강해서 그런지 부모님과의 첫 만남은 항상 중요한 일로 여겨지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지원 씨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괜히 실수하면 어쩌지? 그런 지원 씨를 보며 저는 웃으며 말했죠.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은 정말 편한 분들이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지원이면 충분해. 우리는 주말 오후로 약속을 잡았어요. 장소는 부모님 집이었고 제가 평소에 자주 가는 해운대구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오래된 단독주택이에요. 어머니는 몇 시간 전부터 부엌에서 부산스럽게 움직이시며 반찬을 준비하고 계셨고 아버지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으면서도 긴장한 듯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지원 씨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어요. 손에는 직접 만든 정성 가득한 호두파이와 블루베리 머핀 상자를 들고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지원 씨는 밝은 미소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강지원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지원 씨를 반갑게 맞이하며 정말 예의 바른 아가씨구나 라고 속삭이셨어요. 대화는 비교적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흘러갔어요. 어머니는 지원 씨에게 가족 이야기, 직업, 아이들을 돌보는 일의 재미와 어려움에 대해 꼬치꼬치 물으셨죠. 지원 씨도 성심껏 답하면서 자연스러운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식사는 푸짐하게 차려졌어요. 된장찌개, 갈비찜, 잡채 같은 집밥 메뉴들로 한 상 가득 찼죠. 지원 씨는 어머니가 만든 반찬들을 맛보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어머니도 그런 지원 씨의 솔직한 반응에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아버지도 간간히 질문을 던지시면서 분위기를 이어가셨죠. 하지만 저녁이 끝나고 지원 씨가 돌아간 뒤 어머니는 저를 부르셔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그 아가씨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뭔가 우리 집이라는 잘 안 맞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
딱히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좀 마음이 불안하네. 저는 어머니의 말씀에 약간 당황했어요. 엄마, 지원은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뭐가 그렇게 불안해요?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모르겠어. 그냥 엄마의 감이랄까. 조금 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서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지원 씨는 정말 따뜻하고 진솔한 사람인데 왜 어머니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까?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도 지원 씨의 진심을 알게 되실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막막했어요. 지원과의 만남이 점점 진지해질수록 엄마와의 대화는 더 복잡해졌어요. 저는 솔직히 엄마가 왜 지원 씨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지원 씨는 착하고 열심히 일하며 저를 정말로 사랑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녀에게서 무슨 이유로 불안함을 느끼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가족끼리 식사를 하던 중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민준아, 그 아라시 가족 이야기는 들어본 적 있어?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나?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사실 지원 씨와 함께한 시간 동안 그녀의 가족 이야기를 깊이 나눠본 적이 없었거든요. 알고 있는 건 그녀의 부모님이 어린 시절에 이혼하셨고 지금은 고모와 함께 살고 있다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솔직히 대답했죠. 엄마, 지원은 부모님이 어릴 때 헤어지셔서 고모랑 살고 있다고 했어.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한데? 지원이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지 않아. 엄마는 고개를 저으면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그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그 아이의 환경이나 배경이 너와 맞는지, 너희가 결혼하고 나서 문제가 되지 않을지 생각해봐야 사람만으로는 결혼 생활이 다 되는 게 아니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왜 엄마는 이렇게 지원 씨의 과거나 배경을 문제 삼으려고 하시는 걸까? 다음 날, 저는 점심시간에 지원 씨를 만나 솔직히 물어봤어요. 지원아, 내 가족 이야기를 많이 안 물어본 것 같다. 혹시 괜찮다면 조금 더 얘기해 줄 수 있어? 지원 씨는 잠시 조용히 생각하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사실 내 가족 이야기를 하기 좀 조심스러웠어. 부모님이 내가 어릴 때 이혼하시고 나는 고모와 자랐거든. 고모는 나를 잘 키워주셨지만 가족이 완벽하지 않았던 건 사실이야. 민준 씨 부모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 조금 걱정됐어. 그녀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오히려 그녀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엄마는 쉽게 생각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민준아, 사랑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결혼은 단순한 사랑 이상의 문제야. 서로의 가족, 배경, 생활 방식까지 다 어우러져야 하는 거란다. 저는 애써 엄마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녀의 얼굴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사랑만으로 결혼이 가능할까? 엄마의 걱정이 너무 지나친 걸까? 아니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 걸까? 지원 씨와의 추억이 너무나 소중한데 이런 갈등이 우리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걱정이 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지원과의 만남이 깊어질수록 엄마의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집에 들렀다가 우연히 엄마가 전화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대화 중에 들리는 단어들이 이상하게 익숙했어요. 지원이네 동네 라든지 그 고모님 같은 말들이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전화를 끊으신 후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엄마, 지금 누구랑 통화하신 거예요?
엄마는 당황한 기색 없이 담담히 말씀하셨어요. 지원이네 동네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어. 그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알아보는 게 왜 문제니? 민준아, 이건 내 미래가 걸린 일이야. 그냥 확인만 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엄마, 그건 지원에 대한 존중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지원은 내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 굳이 그녀를 조사해야 하죠? 하지만 엄마는 전혀 물러설 기색이 없었어요. 민준아, 부모 입장에서 자식의 선택이 늘 옳다고 생각할 순 없단다. 결혼은 너 혼자만의 일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내가 후회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어서야. 그 대화가 끝난 후 저는 방으로 들어와 머리를 감싸 쥐고 앉아 있었어요. 지원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상처받을지 걱정되었어요. 그녀는 저를 믿고 자신을 열어주었는데 제가 그녀를 지켜주지 못한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엄마는 제가 없을 때 또다시 누군가와 통화를 하셨고 그 결과를 저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지원이네 고모가 참 훌륭한 분이라더라. 그 아라씨를 친딸처럼 키웠다던데 그런 환경에서 잘 자란 건 다행이긴 하지만 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저는 숨을 멈췄어요. 하지만 가족과의 관계가 너무 약하지 않니?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한 거야. 민준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니? 저는 엄마의 말을 들으며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지원 씨는 오히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왔어요. 그녀의 가족 배경이 그녀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저는 엄마를 설득하려고 애썼어요. 엄마, 지원은 정말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가족 이야기는 단지 그녀의 일부일 뿐이고 그게 그녀를 나쁘게 만들지 않아요. 그녀가 살아온 방식은 그녀를 더 훌륭하게 만든 거예요.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그건 알겠지만 내가 결혼하고 나서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니? 감정만으로 결혼을 결정하지 마라. 시간이 흐르면서 엄마의 조사는 계속되었고 마침내 엄마는 지원 씨의 고모와 관련된 이야기를 알게 되셨어요. 고모가 한때 심각한 재정적 문제를 겪었고 그로 인해 지원 씨가 대학을 잠시 쉬면서 일을 해야 했다는 사실이었죠. 그날 저녁 엄마는 저를 불러 앉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내가 조금 더 알아봤는데 지원이 고모가 한때 빚 문제로 힘들었다더라. 그래서 지원이도 대학을 중간에 쉬고 돈을 벌었다고 하더구나. 너는 몰랐지?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지원 씨와 그런 이야기를 깊이 나눠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녀가 항상 밝고 긍정적인 모습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힘든 과거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곧바로 대답했죠. 엄마, 그게 지원 잘못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의 지원이 된 거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라씨가 우리 집과 잘 어울릴 수 있겠냐는 거야. 너무 힘든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평범한 가족과의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 나는 너희 둘이 결혼하고 나서 갈등이 생길까 봐 걱정이 돼. 엄마의 말이 끝나자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지원 씨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엄마의 걱정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었어요. 엄마는 저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셨고 제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엄마를 어떻게 설득하는 데였어요. 엄마에게 지원 씨가 어떤 사람인지, 그녀의 과거를 넘어서 현재의 모습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며칠 뒤 엄마와 다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나는 지원의 과거가 그녀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가족과도 잘 어울릴 거라고 믿어요. 엄마는 여전히 확신이 없어 보였지만 제 진심을 느꼈는지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그렇다면 그 아이가 정말 그런 사람인지 내가 직접 더 지켜볼게. 하지만 민준아, 결혼은 너의 감정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현실적인 부분도 중요하다 걸 잊지 마. 그 대화 이후로 저는 지원 씨와 엄마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긴장감이 점점 커지던 어느 날, 지원 씨는 우연히 엄마가 그녀에 대해 알아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은 평소처럼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지원 씨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민준 씨, 어머니께서 제 고모님께 이것저것 물어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거 사실이에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솔직히 말하자니 지원 씨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걱정됐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죠. 결국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지원아, 엄마가 조금 걱정이 많으셔서 그랬던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의심해서 그런 게 아니다.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민준 씨, 그게 의심이 아니면 뭐예요? 제 과거나 제 가족이 문제가 된다는 뜻 아닌가요? 제가 얼마나 노력해서 지금까지 왔는지 민준 씨 어머니께선 알지도 못하시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변명하려 해도 그녀의 그 점은 점점 더 굳어졌어요. 민준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혹시 민준 씨도 저를 그렇게 의심하고 있나요? 그 질문에 저는 너무 놀라서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녀가 이런 말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바로 대답했죠.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고 있어. 엄마가 그렇게 하신 건 내가 말리지 못해서 그런 거야.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민준 씨가 날 믿어준다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민준 씨가 날 믿어주는 것과 민준 씨 어머니께서 날 존중하지 않는 건 다른 문제예요.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 이후 우리의 대화는 점점 짧아졌고 사소한 일에도 다투는 일이 많아졌어요. 지원 씨는 제가 그녀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 같았고 저는 엄마와 지원 씨 사이에서 점점 더 압박감을 느꼈어요. 한 번은 작은 문제로 다툰 후 지원 씨가 화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민준 씨는 항상 중간에서만 머물러요. 어머니께 제 털을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제가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좀 더 분명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녀가 얼마나 외롭고 불안했을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봉 씨의 엄마가 저를 위해 평생을 바쳐오셨다는 사실도 떠올라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지원아, 나는 내가 소중해.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그런데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고 너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지원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나도 알아요, 민준 씨. 그런데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 둘 다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이 소중했지만 이 갈등이 우리의 관계를 점점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일요일 오후였어요. 우리는 한강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지원 씨가 유난히 조용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밝은 미소로 왔어
라고 인사했을 그녀였는데 그날은 눈길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조금 불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첫 마디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어요. 민준 씨, 우리 그만하자.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원아,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제 질문에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 이건 갑자기 내린 결정이 아니에요. 나는 계속 고민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겠어요. 이 관계를 유지하려면 내가 너무 많이 노력해야 하고 너무 많이 증명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많은 생각을 정리한 듯한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손을 떨며 애써 침착하게 물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너를 더 지켜주고 더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줘.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민준 씨가 나를 지키려고 노력한 거 알아요. 하지만 문제는 민준 씨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이 관계에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계속 내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인지 증명해야 하는 기분은 너무 외롭고 고통스러워요. 그녀의 말에 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후회와 미안함이 떠다녔지만 지금의 그녀를 붙잡을 힘은 없었어요. 그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고 고통스러웠어요. 한강 다리를 건너며 창밖을 바라보니 우리가 함께했던 추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감천문화마을에서 찍은 사진, 해운대에서 그녀가 손을 녹이며 웃던 모습, 그리고 카페에서 함께 꿈에 대해 나눴던 대화들. 모든 게 너무 선명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 아프게 다가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가 물으셨어요. 지원이랑 잘 만나고 왔니? 저는 대답 대신 긴 한숨을 내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모든 것이 엄마 탓이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사실은 저도 잘못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 걱정하고 노력했던 것도 이해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지원 씨를 더 단단히 지켜주지 못한 건 제 책임이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마음의 무게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혼자 걷다가도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도 그녀의 얼굴과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그러면서도 제 자신에게 묻곤 했어요. 내가 더 잘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이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이었을까? 지원 씨와의 관계는 끝이 났지만 그녀가 제게 남긴 가르침은 너무나 컸어요. 사랑은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온전히 지켜주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거든요. 그녀와의 마지막 대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민준 씨, 저는 민준 씨를 사랑해요. 하지만 이 사람만으로 제 마음의 상처를 다 덮을 순 없었어요. 당신도 행복하길 바라요. 이제야 저는 조금씩 그녀가 떠난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네요. 지원 씨와 헤어진 뒤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퇴근 후 그녀와 함께하던 시간은 이제 텅 비어 있었고 혼자 집에 돌아와도 조용한 밤이 저를 반겼어요. 평소에 잘하던 일조차 집중하기 어려웠고 작은 것들에도 그녀가 떠올랐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를 마실 때면 예전에 그녀가 커피는 꼭 아메리카노여야 해 라며 웃던 모습이 떠오르고 했어요. 회사 동료들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려 해도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저를 가장 걱정한 건 어머니였죠. 어머니는 제가 예전처럼 활기를 잃어버린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곤 하셨어요.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갑자기 말을 꺼내셨어요. 민준아, 이렇게 지내면 안 된다. 내가 힘든 거 엄마도 알지만
너무 오래 그러지 말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면 어떻겠니?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졌거든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아는 분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어. 엄마 친구의 딸인데 예의도 바르고 착한 아이야. 한번 만나볼래? 처음에는 속에서 반감이 생겼어요. 어머니가 마치 제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고 제 삶을 엄마 뜻대로 이끌리는 것 같다 거부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따라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 진지했거든요. 며칠 뒤 어머니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냈고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하게 설득하셨어요. 민준아,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지원이랑 잘 안 됐다고 해서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갈 순 없잖니. 그냥 편하게 만나보고 이야기나 나눠봐. 그게 뭐 어려운 일이야? 그때는 제가 이미 너무 지쳐 있어서 어머니의 제안을 거절할 힘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알았어요. 한번 만나볼까요? 하지만 엄마, 이게 억지로 되는 일은 아니에요. 제 마음이 따라가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머니는 안심한 듯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그냥 한번 만나보는 거야. 부담 갖지 말고. 약속 날짜는 주말 오후였고, 장소는 어머니가 추천한 서면의 한 조용한 카페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날 아침부터 마음이 무서웠어요. 지원 씨와의 추억이 아직 제 안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너무 힘들게 느껴졌거든요. 엄마가 소개한 최수진 씨를 처음 만난 날, 저는 특별한 기대도, 설렘도 없었어요. 어머니의 간권으로 마지못해 나간 자리였으니까요. 장소는 서면의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었고, 엄마는 굳이 저를 따라와 그녀를 소개해 주셨죠. 수진 씨는 반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미소로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최수진이라고 합니다. 민준 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대화도 크게 길지 않았지만 그녀의 태도나 말투는 확실히 점잖고 잘 정돈되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처음부터 수진 씨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게 분명했어요. 그날 만남 이후 우리는 몇 번 더 만났어요. 주로 어머니가 정해주신 식사 자리에서 만났고 대화는 날씨나 취미 같은 가벼운 이야기로 이어졌어요. 수진 씨는 크게 나서지도 않고 제가 말할 때도 조용히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모든 면에서 완벽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그녀와 있을 때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수진 씨는 한 번도 저를 압박하거나 감정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민준 씨, 제가 민준 씨보다 감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천천히 서로 알아가 봐요. 저는 서두를 생각이 없어요. 그녀의 말은 저를 더 편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게 했어요. 저는 그녀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지만 제 마음속에 여전히 다른 사람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몇 달 후 어머니는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민준아, 수진 씨 같은 사람이 또 있을 것 같니? 착하고 집안도 훌륭하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저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어요. 이미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릴 힘도 없었고 스스로도 그냥 이대로 가는 게 가장 쉬운 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결국 저와 수진 씨의 결혼식은 빠르게 준비됐고 몇 달 뒤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장소는 해운대에 있는 고급 호텔이었고 하객들로 가득 찬 화려한 자리였어요. 어머니는 손님들을 맞이하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계셨고 주변 사람들은 저희를 축복해 주었지만 정작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결혼식장에서 저는 수진 씨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왜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까? 결혼 후 우리는 같은 집에서 살기 시작했지만 서로에게 너무 조심스러웠어요. 그녀는 저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았고 저도 그녀에게 달아가려는 노력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수진 씨는 늘 정돈된 모습으로 저를 맞이했고 제 일에 관여하지 않으려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우리는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민준 씨, 저는 당신이 제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가 조금 더 솔직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 안의 공허함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더 커지는 것 같았어요. 결혼 생활이 이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느꼈어요. 이 결혼은 어머니를 만족시키기 위한 선택이었을지 모르지만 제 자신을 속인 결과이기도 했다는 거요. 수진 씨도 그런 걸 느끼고 있을까요? 그녀의 눈빛은 종종 먼 곳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의 결혼은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아무런 온기도 없었어요. 결혼 후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실히 느꼈어요. 마음이 없는 결혼은 아무리 노력해도 온전히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요. 수진 씨는 결혼 전과 마찬가지로 늘 차분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었어요. 아침이면 제가 출근하기 전에 도시락을 준비해주고 퇴근하면 따뜻한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어요. 그녀는 늘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제가 그녀에게 어떻게 화답해야 할지는 알 수 없었어요. 우리 집은 해운대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의 15층이었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참 예뻤지만 그 풍경이 제 마음을 위로해 주지는 못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도 집 안은 깨끗하고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저를 더 답답하게 만들었죠. 수진 씨는 때로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민준 씨, 요즘 회사에서 많이 힘든가 봐요. 얼굴이 피곤해 보여요. 주말에 바람이라도 쐬러 갈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주말엔 집에서 쉬는 게 나을 것 같았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수진 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힘들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지만 제 마음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았어요. 마치 집안에 두 사람의 모습은 있는데 그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져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수진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민준 씨, 저한테 무슨 불만이 있나요? 요즘 점점 더 대화가 줄어드는 것 같아서요. 저는 깜짝 놀라면서도 뭔가 제대로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아니야, 그런 거 없어. 그냥 내가 요즘 조금 예민해서 그런 것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답답함과 서운함이 가득했어요. 가끔 밤이 되면 혼자 베란다에 서서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지원 씨와 함께했던 시간이 떠올랐어요. 감천문화 마을에서 함께 사진을 찍고 바다 앞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던 그 따뜻한 순간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가 좋아하던 커피 향, 그리고 그녀와 나눴던 대화들이 아직도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기억들은 더 이상 현실이 아니었어요. 수진 씨는 지금 제 옆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녀는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녀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었죠. 매번 그녀의 기대에 찬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미안함이 밀려왔어요. 주말 아침, 수진 씨는 다정하게 제게 물었어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은데 같이 나가서 산책할래요? 저는 피곤한 척하며 대답했어요. 미안해, 오늘은 그냥 좀 쉬고 싶어. 수진 씨는 웃으며 알겠다고 했지만
그 뒤돌아서는 뒷모습에는 실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쌓일수록 저는 더 깊은 죄책감에 빠졌어요. 그녀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제 감정이 그녀를 외롭게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사이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아니면 정말 바꿀 수 있는 건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수진 씨는 여전히 제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준비하고 집 안을 꾸미고 가끔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네며 우리 사이를 더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 노력들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평범한 주말 오후였어요.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해운대에서 멀지 않은 작은 공원이었는데 평소에도 자주 가던 곳이라 특별히 생각 없이 발길을 옮겼죠. 가을 바람이 부는 나무 사이로 사람들이 삼삼오오 걸어다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벤치에 잠시 앉아 있던 중 문득 눈길을 끄는 한 사람이 보였어요. 밝은 파스텔 톤의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뒷모습이 낯익은 기분이 들었어요. 설마. 자연스레 시선을 따라가 보니 그녀는 바로 지원 씨였어요. 지원 씨는 여전히 고운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더 차분하고 성숙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어린 남자아이도 눈에 들어왔어요. 아이는 5살쯤 되어 보였고 지원 씨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고 따뜻해서 저는 순간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지원 씨, 결혼했나? 그럼 저 아이는 그녀의 아이일까? 용기를 내서 지원 씨에게 다가갔어요. 그녀는 저를 보더니 순간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익숙한 미소로 인사를 건넜어요. 민준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잘 지내요. 그냥 그럭저럭 바쁘게 살고 있어요. 지원 씨는요? 여전히 밝아 보이네요. 짧은 대화를 나누던 중 제 시선은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아이에게로 향했어요. 아이는 커다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수줍게 숨었어요. 저는 머뭇거리며 물었어요. 이 아이는 혹시? 지원 씨는 아이를 부드럽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은우예요. 제 아들이에요. 그녀의 말에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들? 언제 결혼했지? 저는 당황한 티를 내지 않으려 애쓰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안녕, 은우야. 몇 살이니?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저 5살이에요. 아이의 대답에 제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어요. 5살. 우리 헤어진 게 채 5년도 안 됐는데? 머릿속이 어지러워졌지만 그 감정을 숨기고자 애썼어요. 다시 고개를 들어 지원 씨를 발라봤어요. 그녀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은우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그렇구나. 은우가 참 밝고 귀엽네. 엄마 닮아서 그런가 봐요. 제가 웃으며 말하자 지원 씨는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해요. 민준 씨는 정말 변함없네요. 항상 친절하고 따뜻하던 모습 그대로예요.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그녀에게 더 많은 것을 묻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결국 지원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준 씨,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은우랑 산책 나온 길이었는데 우연히 마주치게 됐네요.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러게요. 저도 그냥 바람 쐬러 나온 건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은우는 여전히 저를 빤히 쳐다보며 수줍게 엄마 뒤로 숨어 있었어요. 저는 아이에게 손을 흔들며 웃어 보였고 그는 살짝 고개를 내밀며 작게 웃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봉씨의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지원 씨와의 짧은 대화가 끝난 뒤 그녀는 은우의 손을 잡고 인사를 건넜어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민준 씨도 건강히 지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흔들었어요. 네, 잘 지내요. 은우도 안녕. 지원 씨와 은우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순간 제 머릿속은 이미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은우가 5살이라는 사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혹시 은우가 내 아들의 가능성이 있는 걸까? 이 생각을 떨쳐버리려 했지만 걷는 내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공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더 많은 의문이 떠올랐어요. 지원 씨와 헤어진 후 그녀가 갑자기 도시를 떠났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 그녀는 아무런 말도 없이 떠났고 저는 그녀의 빈자리를 느끼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못했어요. 그때 왜 갑자기 떠났던 걸까? 만약 은우가 정말 내 아들이라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걸까?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지원 씨가 그런 중요한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가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했던 상황을 상상하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창문 앞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만약 은우가 정말 내 아들이라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이제 와서 그녀와 아이의 삶에 다시 들어가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두는 게 나을까? 그날 밤은 좀처럼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과거 지원 씨와의 마지막 대화가 머릿속에서 되돌아왔어요. 민준 씨, 우리가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난 당신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정말. 그녀가 그 말을 남기고 떠난 이후 저는 그녀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녀가 그때 말하지 못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동료가 무슨 일이 있어요? 라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어색한 미소로 대충 넘어가죠. 모든 게 어지럽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며칠 뒤 다시 공원을 찾았어요. 어쩌면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함께요. 그날 공원은 평소와 달리 한산했지만 지원 씨와 은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벤치에 앉아 그날의 대화를 떠올리며 한참 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지원 씨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그녀가 다시 다가오길 기다려야 할까? 제 마음은 두 갈래 길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그날 이후 제 삶은 지원 씨와 은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지원 씨와 은우를 만난 후 제 머릿속은 온통 그들로 가득 찼어요. 특히 은우의 얼굴이 잊히지 않았어요. 아이의 크고 맑은 눈, 살짝 올라간 입꼬리,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까지. 모든 것이 마치 제 어린 시절 사진을 보는 듯했어요. 혹시 내 아이가 맞다면? 아니면 그냥 우연히 닮은 걸까?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은우의 모습이 자꾸 제 머릿속을 떠올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원 씨에게 바로 연락할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만약 내가 착각이라면? 괜히 그녀의 삶에 끼어드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시간은 흘렀지만 마음속 의문은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그 와중에 수진 씨와의 결혼 생활은 점점 더 어색해졌어요. 수진 씨는 늘 침착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었지만
그녀도 제가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집에 들어왔을 때 수진 씨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조용히 물었어요. 민준 씨,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나요? 저는 순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니야. 그냥 일이 좀 많아서 그래. 억지로 변명을 했지만 제 말투조차 저를 믿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며칠 뒤 다시 한번 그녀는 용기를 내서 질문했어요. 민준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혹시 지금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문제인 건가요?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죠. 수진 씨는 한숨을 내쉬며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분명히 실망과 슬픔으로 가득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뭘까? 이 결혼을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지원 씨에게 다시 물어봐야 할까? 수진 씨에게 너무 미안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어요. 지원 씨와 은우에 대한 생각이 저를 잠식하고 있었죠. 몇 주 후 수진 씨가 처음으로 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민준 씨, 나는 당신이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요? 저는 그녀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제게 대답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 질문은 마치 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지원 씨와 은우에 대한 생각, 그리고 수진 씨와의 어색한 관계 속에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스스로를 정리하고 싶었지만 그 어떤 선택도 쉽지 않았어요.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14. 걸표 지속되는 괴로움과 흔들리는 마음 별표. 지원 씨와 은우를 만난 후 제 머릿속은 온통 그들로 가득 찼어요. 특히 은우의 얼굴이 잊히지 않았어요. 아이의 크고 맑은 눈, 살짝 올라간 입꼬리,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까지. 모든 것이 마치 제 어린 시절 사진을 보는 듯 했어요. 혹시 내 아이가 맞다면? 아니면 그냥 우연히 닮은 걸까?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은우의 모습이 자꾸 제 머릿속을 떠올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원 씨에게 바로 연락할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만약 내가 착각이라면? 괜히 그녀의 삶에 끼어드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시간은 흘렀지만 마음속 의문은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그 와중에 수진 씨와의 결혼 생활은 점점 더 어색해졌어요. 수진 씨는 늘 침착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었지만 그녀도 제가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집에 들어왔을 때 수진 씨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조용히 물었어요. 민준 씨,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나요? 저는 순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니야. 그냥 일이 좀 많아서 그래. 억지로 변명을 했지만 제 말투조차 저를 믿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며칠 뒤 다시 한번 그녀는 용기를 내서 질문했어요. 민준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혹시 지금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문제인 건가요?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죠. 수진 씨는 한숨을 내쉬며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분명히 실망과 슬픔으로 가득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뭘까? 이 결혼을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지원 씨에게 다시 물어봐야 할까? 수진 씨에게 너무 미안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어요. 지원 씨와 은우에 대한 생각이 저를 잠식하고 있었죠. 몇 주 후 수진 씨가 처음으로 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민준 씨, 나는 당신이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요? 저는 그녀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제게 대답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 질문은 마치 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지원 씨와 은우에 대한 생각, 그리고 수진 씨와의 어색한 관계 속에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스스로를 정리하고 싶었지만 그 어떤 선택도 쉽지 않았어요.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으지만 좀처럼 잠들 수가 없었어요. 지원 씨와 은우를 만난 뒤로 모든 게 뒤엉킨 것 같았어요. 머릿속에서는 같은 질문이 끝없이 맴돌았어요. 은우는 정말 내 아들일까? 그렇다면 왜 지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은우가 제 아들이냐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지원 씨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녀는 결혼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다시 그녀에게 달아가는 것이 그녀의 삶을 망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의문 속에서만 머무를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진실을 알아야만 지금 내 삶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을 거야. 그렇지만 지원 씨에게 어떻게 이 질문을 꺼낼지 막막했어요. 그녀가 지금 행복하다면 제가 그 행복을 흔들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저는 결국 그녀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어요. 예전에 그녀와 공유했던 번호를 찾아 문자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지원 씨, 며칠 전에 공원에서 만난 민준이에요. 잠시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문자를 보낸 뒤에도 마음이 계속 초조했어요. 그녀가 답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혹은 그녀가 답장을 하더라도 저를 거부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서웠어요. 그날 저녁, 핸드폰 화면에 깜빡이는 알림을 보자마자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녀에게서 온 답장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민준 씨,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녀의 답장은 짧고 조심스러웠지만 저는 그녀가 대화의 문을 열어준 것 같다 안도감이 들었어요. 시간 괜찮으시면 따로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조금의 망설임 끝에 그녀는 동의했고 우리는 주말 저녁 그녀가 지정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로 향하는 길 내내 마음이 무서웠어요. 제가 묻고 싶은 질문들이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을까 걱정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지 못하면 제 삶은 앞으로도 이 상태로 머물 것 같았어요.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그녀는 여전히 차분하고 성숙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간단한 안부를 묻고 나서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어요. 지원 씨, 은우에 대해 몇 가지 묻고 싶어요. 혹시 제 질문이 불편하면 말씀해 주세요.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씀해보세요, 민준 씨. 그 순간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용기를 냈어요. 은우는 제 아들이 맞나요?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침묵이 흐르는 동안 저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진실이 밝혀질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과 의문이 생길지는 아직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 삶이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남겨진 질문들. 은우는 정말 민준의 아들일까요?
만약 맞다면 지원 씨는 왜 이 사실을 숨겼던 걸까요? 민준은 지금의 결혼 생활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야기의 끝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항상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니까요.